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을 기준으로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등의 상경계열 전공과 미디어 계열 전공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상 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적은 심리학과 개설 대학들의 모집 전형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과 상위권 학생이라면 한 번 정도는 심리학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심리학과를 눈여겨보고 있는 학생들부터 무슨 일이 있든 심리학과만큼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근의 트렌드와 지원 및 합격 전략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컨텐츠의 주제이자 단일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심리 키워드 전공 모음 전형 정보입니다. 심리학과는 학문 특성상 심리학과 단일 전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학원 단계까지 오래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서울권의 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심리학으로서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자연과학적인 신경과학 플러스 통계학과 연구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학 플러스 영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인 만큼 심리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심리학과 전공 교수만 떡하니 모셔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전공, 예를 들면 생명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플러스 알파로 의과대학, 의예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연구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수급 및 배출해낼 수 있는지 등을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수한 교수 혹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교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법한 대학교 혹은 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교에만 주로 설립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반대로도 작용해서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고 싶다면 우선은 인서울 주요 대학이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는 마련해 놓아야 함이 기초적인 전제가 되어서 일반적인 전공들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심리학과에 정말 올인하는 학생, 즉 심리학과 아니면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심리학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심리학과를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 중 하나의 전공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경로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MBTI 검사의 대중화로 인해서 이러한 심리학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도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다가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MBTI 검사처럼 사람의 성격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향에 맞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돕고 싶어서, 아니면 범죄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심리적 인식을 파악하고 범죄 심리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싶어서 등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이유는 제각각으로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흔히들 아는 심리 분석가 및 심리 상담가로서의 진로 양상을 띠고는 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리학과는 문과 전공이니까 국어와 영어 그리고 사회 성적 좋으면 수학이랑 과학 성적 조금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겠죠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컨텐츠에서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인문학의 하나인 철학으로부터 시작한 학문임은 분명히 맞지만 실상은 신경과학 플러스 수학 플러스 통계학 플러스 영어로만 구성된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인문학적 특색을 모두 갖고 있는 순수한 문과 계열 전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전공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심리학의 갈래로서 접하는 MBTI 검사와 같은 문화 성격 심리학은 전체적인 심리학과 학부 수준 커리큘럼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심리학과에 대한 관심의 시작 계기가 MBTI 검사 혹은 범죄 현장의 잔혹한 일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핵심 소재 후보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의 귀결점이 시작점과 비슷한 색을 띠기만 해서는 차별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한 MBTI 검사 그리고 그 MBTI 검사에 대한 효용성 검증은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접한 충격적인 범죄 현장과 상황에 대한 뉴스와 이슈 역시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석소장이 심리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과가 문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공이 아니라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문이과도 통합이 됐겠다, 너 스스로가 문과 학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과 학생이라 생각을 하고 심리학과 진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범죄 심리와 관련된 활동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범죄 심리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활동보다는 여러 범죄 양상 중에서 호르몬 결함과 관련 있는 범죄 양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과 충동성을 야기해서 결과적으로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세로토닌의 유도 원리와
구조 그리고 관련된 통계를 조사해보는 등의 신경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의 차별성 측면에서나 실질적으로 심리학과 진학 이후에 학업에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해당 심리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의 연구실이 어떠한 심리학을 연구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현재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이로 인해서 같은 심리학과라 하더라도 대학교마다 그리고 소속 교수의 연구 방향성에 따라서 강점으로 잡는 심리학 분야가 굉장히 가지각색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공과대학 강세인 광운대학교가 일반적인 심리학과가 아닌 산업 현장과 조직 구성이 필수적인 산업심리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대학에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심리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비스무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연구실이라 하더라도 지도 교수의 연구 이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나누어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리학과 단일 전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학원 단계까지 오래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가능하다면 대학원 및 연구 분야까지 세세하게 확실히 어필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석 소장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및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에 뇌가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인지과학의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역시 심리학에서 조금씩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뇌과학과 연계하여 문과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적 그리고 이공계적 사고를 기반으로 심리학과 및 관련 전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번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한재은 디렉터님의 말씀을 첨부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